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이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더라도 그냥 뒤로 메꿔서 이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쉬웠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잘 푸셨을 기를 믿겠습니다. 다음 주 문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역시 흑선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찌르기만 한다면 나가서 바로 실패가 되겠는데요. 저런 문제는 치중도 아니고 맥으로 볼 때는 찝는 맥이 되겠습니다. 그럼 힌트를 거의 다 드린 거죠. 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흑선이 되겠는데요. 지금 찔러서 넘어가자 했기 때문에 거의 빈사 직전, 사활이 거의 걸려 있습니다. 네. 어떤 묘수를 선택해서 일선에 내는 수를 잘 두다 보면은 묘수가 날 텐데요. 흑이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네.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승부의 희비 시간 오늘은 어떤 게 준비되어 오늘 있나요? 한국리그에서 벌어졌던 바둑인데요. 네. 우리 박승화 3단과 우리나라 박영훈 9단 간의 아주 승부희비. 잡힌들도 뭉치면 아주 재미가 있다. 그런 문제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이제 하배만 보시겠습니다. 박승환 3단이 흑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비마를 달렸습니다. 종반전입니다. 바둑은 굉장히 미세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언뜻 보기에 10여 집 이상 나 있습니다. 이제 실전에서 제대로 두면 더 좋아지는데, 박영훈 9단이 실전은 그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걸 여기를 뒀습니다. 한 집 내고 따게 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치받았습니다. 치받는 게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단수 이을 때 단수니까 여기를 이어야 될 때 자 넘어갔습니다. 이걸로 만족을 했어요. 그러나 이건 실패였습니다. 이건 보시죠. 집이 한 집, 두 집, 세 집. 여기가 7집, 8, 9, 10집, 11, 12집. 이런 건 서로 반수니까 13집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14집 정도가 났습니다. 지금 14집이 나는 자리였는데요. 자, 여기서 이수를 두지 말고 자, 한번 정수를 더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요. 자,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잇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하나 찝습니다. 자, 이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를 몹니다. 정수는 이때 두 점을 버리고 비교해드려요. 여기를 지켜서 따내게 하고 이어야 됩니다. 그래도 8집, 9, 10, 11, 12, 13집인데 상당히 손해를 많이 받습니다. 실전보다는 훨씬 득이죠. 이걸 안 두고 여기를 덥석 이으면 어떻게 되는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젖히게 되겠습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 여기를 놔야 돼요. 이걸 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여기를 찔러 들어가고 막을 때 이렇게 하면 매하육궁으로 죽게 돼요.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히죠. 이건 여기다 두면 매하육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메워야 돼요. 네, 담대 두면 여기다 두면 오궁도가 됩니다. 이런 데를 넓히면요. 여기다 놓으면 결국은 빅이 나면 큰일 나니까 여기를 곡사궁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넘어갔더라면 아까 10서너 집 날 때와 비교해서 5집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죠. 승부를 떠나서 이런 조그마한 곳에도 그렇게 그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오늘 공부하셨을 겁니다. 종반에 가서 한두 집도 상당히 중요한데 5집 이상 차이가 나버리는 건 바로 승부의 직결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시니어들의 바둑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제1회 스카이 바둑배 본선입니다. 선웅욱 9단 대 나종훈 6단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선웅욱 9단 하면 별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사죠. 네, 선호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준우승만 12번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한창 조은현, 서봉수, 조서 시대라고 하죠. 그때 항상 3등. 네, 조은현 구단에게 도전을 해서 여러 기전에 도전을 했습니다만 준우승만 12번은 거의 기록이죠. 네. 네. 또 워낙 속기파 기사로 알려져 있어서요. 네. 정말로 속사포가 이런 속사포가 없죠. 네, 대표적인 속기 대명사죠. 네. 네, 김희중 구단과 함께 그렇죠. 가장 속기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나종훈 6단도 중경 기사로 2007년도 한국바둑 리그에 진출을 했습니다. 저력이 있죠. 갈라치는 데까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요즘 구리구단과도 많이 뒀던 그런 바둑이죠. 네. 조한승 구단과 가장 근래 빅승부가 있었습니다만 아깝게 3대1로 졌습니다. 자, 저때 일단 어깨를 짚었는데요. 네, 저 모양이 구리구단이 어깨를 짚었을 때 조한승 구단은 중앙으로 한 칸을 뛰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그냥 곱게 받아줬습니다. 네, 저기는 전부 다 취향입니다. 보석은 취향이죠. 네. 네, 일단 선흥욱 구단 하면 뭐 전투적인 기사죠. 아무래도 속기바둑은 전투가 강하다고 봐야죠. 그만큼 네. 수비가 빠르니까 구리구단도 그만큼 속기에 빠듯이 네. 우리나라 이세돌 구단도 전투가 강하지 않습니까? 되게 전투가 강한 기사가 감각이 좋고 네. 바둑이 빨리 두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10번, 20번, 100수를 두는 동안에 한 번에 그 덜컥수라고 그러죠. 네. 그런 수가 나오면은 결국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워낙 고수가 되면 그런 수는 자주는 안 나옵니다. 네, 그러나 아무래도 이창호 구단처럼 돌다리를 두드려가면 그런 실수는 거의 없죠. 네. 그런데 저도 속기파 기사인데요. 네. 이렇게 속기로 두는 것은 약간의 습관인 것 같아요.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겠죠. 네. 뭐 좀 돌을 천천히 놓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상수 하수 편에도 보면 그런 네. 말이 있는데 대국관에도 있고 네, 일단은 상수는 두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하수는 돌을 잡고 생각을 합니다. 돌을 잡는 순간 판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그럼 돌통에 손을 놓지 않는 것 네. 또한 중요하겠죠. 저는 그래서 항상 가장 여러분들에게 빨리 느는 비결은 3초를 생각하라는 얘기죠. 뭐 인생에서 3초 생각한다고 별거 아닌데 그걸 그냥 1초 또 아니 노타임으로 두는 분들이 많아요. 네. 1시간에 3판 두는 것보다는 1시간에 한 판이 좋고 또 그것도 좀 너무 지루하다면 3, 40분은 걸리는 것이 바둑의 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컴퓨터 바둑에서 뭐 10분 바둑이라든가 5분 바둑은 사실 바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생각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컴퓨터 바둑이 어렵죠. 네? 네. 자, 넘어가서 저 기본 정석이 나왔습니다. 재밌는 기본 정석이죠. 네, 저기 끊고 네, 늘게 되겠습니다. 자, 저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는 가만히 이 선에 느는 수입니다. 덥석 따내면 큰일 납니다. 네, 저 수는 꼭 익혀둬야 할 아마추어분들의 기본 맥점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 정석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뛰어들었는데요. 속깃 빠지는 저 점이 무리가 아닐까요? 네. 뭐 선흥욱 구단다운 수긴 한데요. 네. 과연 결과는 어떨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로는 무리였습니다. 네. 그쪽을 지키는 게 정수죠. 자, 나종훈 6단이 과연 응징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자, 저기서는 급소가 있는데요. 네. 호구되는 거 급소. 네. 저렇게 뛰는 수가 늘어졌어요. 네. 자, 과연 어떤 정수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화점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짝 다가서는 건 요즘 유행 포석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똑같이 네. 이렇게 됐습니다.